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수도권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주일학교로 전환한 뒤 출석률이 더 높아졌다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서는 한국교회 리더십의 현주소와 이 시대 요구되는 영적 리더십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10년을 맞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로 3차 대유행이 발생한 이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는 데다 특히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400명 가운데 70에서 80%에 해당하는 300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16일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장까지 참여해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상황으로 3차 유행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과 백화점, 시장 가운데 밀집시설 30곳을 지정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방역 위반 신고가 반복됐던 업소 441곳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매주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경기도는 집단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해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디너전 발견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유증상자의 이용 억제만으로도 집단 감염을 최소 23%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이후 수도권의 주요 집단 감염의 원인이 시설 내 장기 체류와 과밀 환경의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이라며 잦은 환기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주일학교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죠. 서울의 한 교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뒤 오히려 출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비결은 무엇인지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화상회의 앱 줌을 이용해 온라인 주일학교에 참석합니다. 출석 체크 후에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 둘, 셋, 넷. 3장 15절. 한성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온택트 사역으로 아이들과 소통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스튜디오를 마련해 2박 3일간 이어지는 온라인 수련회 랜선 캠프와 집에서 묵상하고 예배하는 방콕 묵상, 오후 2시에 청소년 생존을 확인하는 두끼TV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모두가 반대를 하셨어요. 랜선 캠프가 진행되고 2시간? 3시간도 안 됐는데 애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요. TV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소통하기 시작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한성교회 중등부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14%가량 성장했습니다. 나머지 부서도 평균 80% 출석률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오히려 주일학교는 부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 전도사는 쌍방향 소통을 부흥 비결로 꼽았습니다.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가 한 것을 소개해주고 자기가 만든 것을 우리가 막 인정해주고 방송으로 자기 얼굴도 내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관심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유 전도사는 최근 온택트 주일학교 사역 비법을 담은 책을 발간하는 한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주일학교 사역이 한국 교회에도 잘 자리 잡아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사회적 위기 때마다 나침반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3회에선 한국교회 리더십의 현 주소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 리더십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6%,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출연한 패널들은 한국교회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하며 일부 목회자들의 세속화와 탈선 등을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방법들이 성경의 검증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목회자와 당회 중심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개교회가 갖는 신앙적인 주체성이나 자율성은 정말 중요하고 확보해야 되는 거죠. 개교회 안에 있는 한 목회자의 답이 전체 교회의 답이 되어버린 이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특히 평신도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공론회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평신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해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험이나 성공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어 가면서 정말 평신도 그룹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 패널들은 기독교가 되찾아야 할 리더십의 모습은 성경 안에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팎으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뭔가 사회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로서의 지향성, 방향성을 교회가 좀 리더십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위기와 과제를 짚어보는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3번째 편은 18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시리아 내전 10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청원 캠페인 기브 어 나이스 데이는 전쟁 피해 아동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는 시리아의 평화와 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원은 시리아 내전이 지속된 하루하루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365일 곱하기 10년을 상징하는 3,610명을 목표로 하며 오는 23일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개인 SNS에 청원 참여 인증 사진과 시리아 전쟁 10년을 기억한다는 의미의 해시태그를 올려 공유하면 됩니다. 청원 결과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시리아와 주변국 지원 관련 공여국 회의에 참석하는 외교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백신 휴가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보고했지만 계획대로 접종의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며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천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세종시가 70.6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중위 가격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등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하루 만에 70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경찰 신고센터에 전문 상담 경찰관 5명을 배치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구체적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들어온 제보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가족의 고단한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에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남우주연과 여우조연, 각본과 음악상 등입니다. 특히 여우조연상 후보에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윤여정 씨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국적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나리가 어떤 상을 받을지는 다음 달 25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결정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것으로 북풍을 타고 서해 도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환경부는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실내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아 백신을 평생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코로나19 유전체학 컨소시엄 국장 샤론 피콕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부를라 최고 경영자도 코로나19 변이가 빠르게 확산해 백신 접종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접종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접종을 유보한 데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유럽의약품청의 추가 조사 결과와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부작용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됐다는 점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다며 각국의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알림 딱지를 붙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아직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논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딱지를 붙여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딱지 표시는 세계보건기구 정보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교황청이 동성결합을 인정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현지 시간 15일 가톨릭 교회가 동성결합을 축복할 수 있느냐는 가톨릭 사제들의 질문에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 밖에서 이뤄지는 성적인 결합 관계는 축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교황청의 설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혼인 성사에 관한 진리를 상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들이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70여 명의 여성 감독과 배우, 제작진을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5명의 감독상 후보 리스트에는 아시아계 여성 클로이 자오 감독과 배우 출신 에메랄드 페넬 감독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성 2명이 감독상 후보에 동시에 오른 건 오스카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는 한국 배우로선 처음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주식회사 나소 리퍼블릭과 16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활용한 스포츠 선교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통해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선교지의 축구공을 지원해 선교에 협력하게 됩니다. 나소 리퍼블릭 안기용 대표는 주께서 맺어주신 구티비와 함께 스포츠 선교를 통해 구원 사역에 협력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엽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교단의 산하기관과 7개 직영신학대학교, 대학, 병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2,300여 자립 대상교회를 위해 구호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미얀마 아동과 시민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성명에서 아동과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얀마의 폭력 사태 확산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취약 아동과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6일을 온난화 식목일로 지정하고 내일을 바꾸는 기후행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기윤실은 최근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나무 심기 좋은 날이 열흘 정도 앞당겨졌다며 온난화 식목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윤실은 이날 반려나무를 입양하고 이를 SNS로 인증해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나은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밀집 시설을 지정해 이달 말까지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지는 요즘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